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마이클 트위그, 클라리사 옹즈음, 이진 옮김. 출판사 수호서재. 완벽주의는 사람의 진을 뺀다. 우리는 내담자들로부터 온갖 스트레스, 불안, 공포, 걱정, 만약들,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익히 들어왔다. 그것들을 떨쳐버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도 때로는 그들의 걱정에 덩달아 빠져들곤 한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야 라고 완벽주의가 말한다. 어쩌면 당신도 많이 듣던 말일 수도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걱정이라면 제쳐두겠지만 이것만큼은 그럴 수 없지 않은가? 이 문제만큼은 진짜 결과가 심각하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개의 접시를 돌리고 있는데 세상이 자꾸만 당신에게 접시를 던지고 또 던지는 것 같다면 온갖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완벽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걱정 좀 그만해가 나쁜 충고인 이유.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편할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원하는 직장을 영영 구할 수 없을까봐, 결코 성공할 수 없을까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까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같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한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고 해서 걱정을 멈출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걱정을 그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걱정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것은 샤워를 너무 오래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건 거의 비를 멈추는 것에 가깝다. 걱정은 완전히 당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신 뜻대로 할 수가 없다. 생각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생각들은 제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사라진다. 난 문제가 있어 라든가 난 절대 잘할 수 없을 거야 같은 생각들 말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온갖 여행 블로그를 뒤지고 웹페이지를 검색하고 배우자와 열띤 토론을 벌인 뒤에도 여전히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지 몰라 다가오는 휴가 장소를 결정하지 못한다. 좀처럼 떼어낼 수 없는 이 끈적거리는 생각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떼어내려 해봐야 소용없는 일일 뿐더러 오히려 더 들러붙는다. 그런데도 계속 떼어내려 애쓴다. 당신이 이처럼 반응하는 이유는 그 생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체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니까. 빨간불이니 멈춰. 낭떠러지 가까이에 가지 마. 채소를 좀 더 먹어야지 같은 생각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머릿속의 생각들을 언제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원칙과 명령에 따라 삶을 설계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그 생각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외식을 할 때마다 레스토랑 예절을 새로 배우진 않는다. 그저 이미 알고 있는 레스토랑의 원칙을 따를 뿐이다. 물론 레스토랑 종업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팁을 박하게 줄 것을 요구하는 특이한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들을 활용하되 0.1% 확률로 틀리는 편이 매번 경험치가 틀릴 희박한 확률을 힘들여 분석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체로 도움이 되는 만큼
역으로 완벽주의에 의해 그 점이 악용될 수도 있다. 완벽주의의 원칙과 논리. 완벽주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원칙이다. 원칙은 마치 가상의 철창처럼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막고, 상처도 입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연애를 막고, 일이 틀어졌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막는다. 고난이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을 막고, 가장 필요한 순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막는다. 원칙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다가서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도록 몰아간다. 끼니를 거르게 하고, 과로하게 하고, 사생활의 경계를 침해당하고, 가족 모임을 놓치게 만든다. 철창이 눈에 보여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철창이 있는 것조차 모를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철창을 볼 수 있다면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대처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원칙이 없는 완벽주의는 힘이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완벽주의는 힘을 잃는다. 처음 원칙을 어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는가? 아주 작은 원칙이어도 좋다. 당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원칙들을 떠올려 보아라.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든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 한다든가, 식사하고 2시간 뒤에 수영장에 가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그 원칙을 어겼을 때 맞닥뜨려야 할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을 것이다.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원칙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 원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완벽주의가 당신에게 주입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10대 시절 나와 친구들은 불꽃놀이가 허용되지 않은 날짜에 불꽃놀이를 했다. 경찰이 와서 우리에게 훈계를 한 뒤 각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경찰이 엄마에게 내 소행을 얘기했고 엄마는 내게 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 아빠가 돌아오면 어떤 벌을 줄지 두려워하며 밤을 새웠지만 다음날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 너 어제 경찰차 타고 왔다면서? 그날의 경험이 사고를 치면 부모님이 혹독한 벌을 줄 거라는 나의 원칙을 약화시켰다. 다른 원칙들도 마찬가지다. 그 원칙들이 현실보다 머릿속에서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완벽주의는 원칙의 근거를 숨김으로써 철창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 늘 알게 모르게 당신을 긴장시킨다. 사실 원칙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완벽주의는 원칙들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게 만든다. 사람들이 반드시 날 좋아해야 해 라는 원칙을 생각해보자. 그 원칙은 당신이 사람들과의 교감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단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잘 모르겠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할머니를, 당신의 개를, 당신의 안전 혹은 건강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내면의 깊은 곳에 거의 원초적인 차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의 근거가 확실치 않다면 따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원칙이 자기 자신과 욕구에 관한 것이라면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킬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원칙들은 주로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그 원칙들은 당신에게 닥칠 혹은 영원히 닥치지 않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무런 의심 없이 원칙을 지키게 만드는 완벽주의의 또 한 가지 기술은 바로 원칙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논리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합당한 논리여야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 다 특출해야 해. 왜냐하면 난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패턴이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특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식. 만약 당신이 특출함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상사에게 일상적으로 보내는 메일마저도 완벽해야 한다. 메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동료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몇 번을 더 읽는다. 실제로는 그런 수준의 성실성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사는 그 이메일을 읽는데 5초 이상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한 통의 이메일일 뿐인데 원칙은 제대로 작성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 원칙은 논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말이 대체 어떻게 논리가 되는가? 인간은 본래 일관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논리로 원칙을 강화하는 방식이 통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유를 갖고 싶어 한다. 논리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고 모순 없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당신이 이야기의 공백을 메우려 할 때마다, 행동의 근거를 대려할 때마다, 혹은 당신이 따르는 원칙들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아이들이 하는 사이먼 가라사대 게임처럼 완벽주의 가라사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완벽주의인 것만 다르다. 완벽주의 가라사대 게임에서 모든 것은 반드시 이치에 맞아야 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원칙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들과 논리들이 정확히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지 않다. 어린 시절 특정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원칙의 기원을 찾을 순 없다. 인간의 두뇌는 너무 복잡해서 특정한 생각의 기원을 찾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이라는 것이 성장 과정, 넓은 의미의 환경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인지적 혼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일관성을 향한 욕망은 상반되는 정보의 조각들을 무시하도록 부추긴다. 상황을 효율적으로 단순화하라는 턱없는 요구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 일어난 각종 경험들을 일어나지 않은 척할 수 없고 마구잡이로 섞인 생각들은 깔끔한 스토리라인에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분 동안 머릿속에 떠올랐던 모든 생각들을 되짚어 보아라. 이 책에 담긴 개념들, 해야 할 일들의 목록, 다음 일정, 저녁에 무얼 먹을지, 조금 전에 무얼 먹었는지, 직장 동료들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새 드라마, 당신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서 시선을 피하는 친구의 속마음. 이제 당신도 알 것이다. 세상은 직선적 내러티브로 정리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사실 세상은 대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사람에게 분노와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서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반된 감정들 모두 진실일 수 있다. 비록 완벽주의는 다르게 주장하겠지만 당신의 경험이 말해준다. 일관성은 허상이라고. 완벽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완벽주의가 주장하는 일관성의 실체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 게임의 실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만약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이라면 왜 바꾸겠는가?
따라서 완벽주의 가라사대 게임을 할 때마다 게임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완벽주의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평범한 문장들을 간파함으로써 완벽주의의 원칙을 밝혀내고 이 게임의 작동 원리를 드러내는 방법도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반드시 모든 시안을 맞추어야만 한다. 아직도 그 말에 화가 나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불안감을 없애버려야만 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유도 필요할 것이다. 이유를 찾기는 더 쉽다. 대체로 왜냐하면 이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일관성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때 특히 더 위험하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슬라이드의 표를 완벽하게 정렬하느라 새벽 2시까지 깨어있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프로가 되고 싶으니까. 얼핏 보면 그럴듯한 이유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찬찬히 살펴보지 않고 그저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의적인 자세로 그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1. 표를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이 어떻게 프로임을 증명하는가? 2. 프로임을 증명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 3. 잠을 포기하고 표를 정렬하는 것이 과연 프로가 되기 위해서인가?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이유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때로 우리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의 일관성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일관성에 대한 집착은 어떤 일을 실제로 경험해 보거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겉보기에 일관성 있는 이야기에 안주하게 만든다. 일관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인가? 논리의 한계. 완벽주의 가라사대 게임의 실체가 드러나면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원칙과 이유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일종의 진공 상태가 발생한다. 갑자기 당신을 이끌어주던 동력이 사라진다. 성공하고 싶어서 혹은 이를 망치기 싫어서 해왔던 일들을 중단한다면 이제 무엇에 의지해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주입했던 이야기들은 해체되고 방향을 잃는다. 당연히 우리 마음은 절박한 심정으로 일관성을 복원하려 한다. 근사하고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퍼즐 조각들을 재배열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좋아하고 또 갈구한다. 논리를 동원하기 좋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좋아한다. 터치스크린, 우주여행, 인공지능, 스마트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바로 그 능력으로 일관성 없는 이야기를 수정하고 싶어 한다. 넷플릭스의 인트로 건너뛰기 버튼을 만든 것이 인간의 논리적 능력이라면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논리에는 한계가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해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중력의 경우 양자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분홍색 거북이를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분홍색 거북이를 떠올리지 마라. 떠올리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끊임없이 평가당한다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보아라. 어머니의 생일을 잊어도 속상해하지 말고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하지 마라. 만약 논리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울 때 난방장치를 켜거나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생각과 느낌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논리라는 것은 작용하는 변수 혹은 작용하는 변수를 통제하는 변수의 통제권이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예를 들면 x와 y가 만나면 g가 된다. g를 제거하고 싶다면 g를 제거하거나 g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x와 y를 제거해야 한다. 벽지가 마음에 안 들면 뜯어내면 된다. 마늘 맛이 싫으면 요리할 때 빼면 된다. 난 못났어라는 생각이 싫으면 그 생각을 버리면 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마 벌써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벽지를 바꾸는 것과 다르고 물질 세계의 그 무엇을 바꾸는 것과도 다르다. 남동생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야 할 생각에 초조한데 스스로를 논리로 설득하여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완벽주의를 상대하려면 논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논리 혹은 일관성에 대한은 바로 기능이다. 그 생각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그 점을 바탕으로 생각에 귀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것이다.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라.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실용성보다 정확성을 반사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야유하는 팬들이 아닌 치어리더와 비슷하다. 그들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난 잘할 거야 라고 혼자 되낸다면 그 말이 진실인지는 몰라도 도움은 될 것이다. 진실이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오직 옳은 것에만 관심 있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크게 보았을 때 옳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기. 진화적 관점에서 보는 생각과 느낌의 위력과는 별개로 생각과 느낌이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생각과 느낌은 실제로 그 어떤 행동도 하게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직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아이가 실제로 하늘을 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의지만으로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 의지를 끌어모은다고 저절로 행동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 행동을 할 때에만 일어난다. 반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감자칩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나 또다시 일을 미루어선 안 된다고 생각할 때처럼 말이다. 이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생각 자체가 힘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힘을 지닌 것이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할지 말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요란할지, 언제 멈출지는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다룰지는 선택할 수 있다. 달갑지 않은 지긋지긋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취할 수 있는 4가지 반응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듣기. 생각들, 특히 원칙들을 듣는 방법이라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주말에 늘어져 있었으니 오늘 더 빡세게 일해서 만회해야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당신은 컴퓨터 화면에 블루라이트가 눈을 뜨겁게 달구도록 자정을 넘겨서까지 일한다.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로 일을 넘길 순 없어 라며 이미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한을 넘긴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잘 듣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이미 당신은 너무 많은 생각들을 듣고 따르고 있다. 둘째, 인정하기. 생각은 그저 생각으로 인정하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라.
생각은 언어 능력 덕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엮인 소리일 뿐이며 과거와 현재 상황의 산물일 뿐이다. 생각과 원칙은 제멋대로다. 당신이 듣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한다. 당신이 생각을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난 어딘가 부족해 라든가 절대 일을 망쳐선 안 돼 같은 원칙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 말들이 어떻게 슬픔, 질투, 수치심, 두려움을 유발하는지 알아차려라. 그것은 마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데도 고장이라는 글자만 보고 7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 의심 없이 복종한다. 그래서 생각이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잠시 멈추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자동 반사를 늦출 수 있다. 완벽주의적 생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같다.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 의미 없는 논쟁에 휘말려 있다. 그 논쟁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맞는지부터 생각해 보아라.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자원을 논쟁보다 더 좋은 곳에 쓰고 싶다면 다른 일을 하라.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 다음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당신의 생각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인정해주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주의를 돌려라. 셋째, 관찰하기. 생각을 끊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바라보자. 마치 정치 문제에 열변을 토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가 내뱉는 민감한 단어에 휩쓸리거나 걸려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은 생각이 하는 말에 굴복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마치 상대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을, 핏줄이 솟아나는 것을,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어깨가 뻣뻣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런 방법도 있다. 생각 자체가 아닌 사고의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을 관찰하면 타노스가 어벤져스를 만날 때 초조해진다. 사고를 관찰하면 타노스를 연기한 배우 조시 브롤린의 분장이 얼마나 섬세하고 특수효과와 컴퓨터 그래픽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음미할 수 있다. 즉, 생각의 산물이 아닌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넷째, 고려하기. 또 다른 대처 방법으로는 생각이 하는 말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때때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들어보는 것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생각들을 고려해 보려면 먼저 생각들이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생각들은 당신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언하려 드는 숙모와 같다. 숙모의 조언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만 당신이 처한 상황에는 딱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숙모의 조언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숙모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각들이 현재의 곤경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럴 땐 그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문제는 언제 생각의 말을 들을지를 분간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살펴보아라. 목표를 달성하는데 생각들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라. 예를 들면 당신이 연인과 헤어지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치자. 숙모가 문자를 무시해. 그럼 눈치채겠지. 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에게 타인을 향한 배려가 중요하다면 숙모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숙모가 그냥 헤어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렴. 말을 하건 안 하건 어차피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당신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면 숙모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조언을 무시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처럼 당신의 고통, 욕구, 목표, 가치에 따라 생각과 원칙도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생각은 생각일 뿐. 생각을 생각으로 인정하고 사고의 과정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관찰하고 생각과 원칙을 잠재적인 지혜의 원천으로도 바라보는 건 모두 삶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생각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대신 다양한 대처 방식을 연습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대신 그들이 하는 말을 흘려들을 수도 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셔츠의 색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들이 하는 말 중 건설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언제든 생각의 서커스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혹은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로부터 쉽게 자신을 분리해낼 수만 있다면 삶이 얼마나 수월해지겠는가. 그 시간과 노력으로 무엇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라. 원칙을 따르고 논쟁하고 논리로 설득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입증하고 부정하고 재확인하고 굴복해야 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라. 그 모든 것의 무게를 가늠해 보아라.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그 홀가분함을 음미해 보자. 이제 당신은 무엇 할 것인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다른 활동들을 노트에 적어 보아라. 당신의 머리가 생산적인 선택을 하라고 종용하진 않는지 잘 살펴보길 바란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들을 적어라. 아무리 황당한 것이어도 나태한 것이어도 상관없다. 발레 레슨 받기, 잠 푹 자기, 낙엽 쓸기, 식빵 굽기, 롤러스케이트 타기. 모든 판단을 내려놓아라.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리는지 지켜보아라. 완벽주의는 원칙과 논리를 이용하여 행동의 힘을 행사한다. 완벽주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는 없다. 아무리 강력한 말이어도 아무리 소리가 커도 따라서 비약점을 맞거나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완벽주의가 협박해도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마라. 논리에 맞고 진실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하면 완벽주의의 덫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의 어느 부분을 읽어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이 책은 자기 비판, 강박,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생산적이지 않은 부정적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잘하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들 때마다 제 내면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책의 내용처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존의 가치나 행동의 목표를 점검하면서 마음의 길을 새롭게 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